신한금융투자는 라임 자산운용가 공모의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고 투자자를 속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임이 대체 투자 펀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신한금융투자가 총수익 스와프, TRS 구조에 대한 아이디어도 먼저 제안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장지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라임 자산운용의 펀드가 투자자들에게 더 큰 손실을 안겨준 건 TRS 계약 때문입니다. TRS는 일종의 담보대출인데 쉽게 말해 수익이 날 때는 투자자가 2배로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손실이 나면 대출을 해준 증권사가 우선적으로 돈을 회수하기 때문에 손해도 2배로 커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TRS 구조의 펀드를 만들어보자고 라임 자산에 먼저 제안한 건 신한금융투자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PBS에 있는 구조하는 직원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 직원이 형, 펀드를 만들면 우리가 TRS 구조를 할게. TRS는 우리나라에 없던 거였어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문제의 TRS를 라임 운용 펀드에 적용한 겁니다. 되겠는데? 이종필 대표가 야 여기 다 넣자. 우리 TRS 구조하자. 처음에 나온 게 텐티스 1호 타이탄 1호였어요. 두 펀드는 2017년 설정됐는데 라임 자산은 같은 해 5월 신한금투와 TRS 계약을 맺고 문제의 무역금융펀드를 출시했습니다. 라임의 TRS를 제안했다고 알려진 신한금투 직원은 현재 이종필 전 부사장과 비슷한 시기에 잠적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신한금투 측은 해당 직원이 퇴사해 현재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장지연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내용을 단독 취재한 장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장 기자, 이번 신한금융투자가 라임 운용 이번 사태에 논란이 되고 있는 TRS를 먼저 제의했다 이렇게 보도를 해주셨는데 이 녹취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해 7월 라임 펀드의 문제가 지적되자 대표적인 판매처였던 대신증권 반포센터에서 한 달 후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을 때 내용입니다. 이 당시엔 투자자들이 TRS를 잘 몰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관련 질문이 계속 나오자 당시 센터장이 라임 자산운용의 이종필 전 부사장, 본인 그리고 신한금투 직원 셋이서 이 펀드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눴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TRS 구조가 담긴 이 펀드가 나온 건지 방금 전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설명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당시 펀드에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TRS라는 것이 잘 이용되지 않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증권업계 전문가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TRS 계약을 통해서 기업들이 인수금융을 대는 경우가 왕왕 있었지만 개인이 투자하는 펀드에 TRS가 낀 건 사실상 라임 펀드가 처음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라임은 신한금투뿐만 아니라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과도 TRS 계약을 맺고 이 펀드를 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신한금투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라임이 펀드를 만들어 운용하고 대신증권이 파는 역할을 각각 이렇게 분담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의아한 게 이 유독 대신증권 반포센터에서 판매한 펀드의 대부분이 이 TRS 계약으로 이루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녹취록에서도 그렇고 최근 이 해당 센터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이 답변도 그랬습니다만 이 반포센터에서 판매된 대부분의 라임 펀드는 TRS 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TRS 자체는 합법적인 금융 서비스입니다. 대신증권 반포센터의 경우 TRS 계약 덕에 상황이 좋았을 때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었는데요. 이게 한때는 이 센터의 경쟁력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처럼 100% TRS 구조를 짜는 펀드를 못 만들어요. 우리가 이거 다 써도 모자르거든요. 라임 펀드가요, 우리가 0.8%라고 고위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펀드들은 대부분 4%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처럼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대규모 손실이 나게 된 건데요. 당시에 센터장은 투자자들에게 이런 TRS의 위험성은 거의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가 되려면 그 수십 개의 딜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디폴트가 돼야 되고요. 50% 이하로 평가 가격을 받아야 돼요. 그런 확률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이거에 대한 안전성은 저 굉장히 높다고 봐요. 네, 하지만 지난주 실사 결과 자산 회수율이 50%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상당수의 펀드가 깡통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